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른바 검찰청 술 파티, 소주 파티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폭로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생트집을 잡고 있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맞네 아니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도 참 보면 야비하죠.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지들이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은데 지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잘못한 거다. 그리고 이화영은 현재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구치소로 돌아갔다라는 대목인데, 이게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김성태나 방용철이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갔다, 술을 마시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군요. 정확하게 보자면은 주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화영이 얼굴 빨개진 건지 김성태가 빨개진 것인지 혹은 방용철이 빨개진 것이 좀 불확실했습니다. 그랬는데 검찰은 지들 멋대로 이화영이 얼굴 빨개져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한다. 봐라, 말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은 누구부터 문제가 됩니까? 예, 실제로 말 바꾼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김성태부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성태는 지금 말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대북 송금 이런 거 없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대북 송금을 했고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했다라는 식으로 바꿨잖아요. 유동규 같은 경우는 말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단적으로 왜 여기 돈가방을 김용 부원장이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진술도 그래요. 언제 그럼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돈가방 옆에 끼고 간 게 언제냐? 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유동규는 2021년 2월에서 3월, 2월, 3월, 4월 뭐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좁혀보라고 하니까 3월, 4월이라고 좁혀요. 그러다가 나중에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미뤄지더니 나중에 4월 말이랬다가 최종적으로 5월 초, 5월 6일 이렇게 돼버립니다. 2021년 5월 6일로 바뀌죠. 시간대도 처음에는 오후라 그랬다가 6시 이후가 돼버립니다. 말 바꾼 걸로 치자면은 그 유동규만큼 바꾼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에 대해서 검찰은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아니 그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언론입니다.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주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얘기만 다 맞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달을 해요. 뭔가 좀 찬찬히 살펴보고 맞춰보고 할 생각은 안 해. 이런 게 무슨 기자랍시고 지들이 잘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고 분석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실을 찾아 나선다든지 해야지 뭐 하자는 겁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똑같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든가.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하는 저런 저질스러운 것들이 언론이랍시고 아휴. 자,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추가 폭로를 내놓습니다. 검찰의 이 행태나 언론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이화영 부지사가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공개합니다. A4 용지 앞, 뒤, 약간 2장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진 편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거짓 자백을 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검찰 수뇌부하고 다 얘기 끝났으니까 내가 하라는 내 말만 믿고 거짓 진술해라 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 설주환 변호사 이런 사람들 좀 끼워가지고 적당히 이화영 부지사를 국어 쌓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러죠. 이 설주환 변호사라는 사람은 지금 이낙연한테 가 있어요. 민주당 있다가 이낙연 탈당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배신자지.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민주당에 있을 때도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서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검찰에 협조를 한 밀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앞잡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드러나는 거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이화영의 추가 폭로 내용입니다.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서 거짓 자백과 회유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정치권의 태풍이 됐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얘기에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이는 순간 이거는 국정조사 사안이 돼버립니다. 국정조사는 누가 국회의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지금 국회의장 하고 있는 이제 김진표 얘는 국정조사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렸죠. 지금 국정조사가 발동된 게 5건인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묵살하는데 일가견이 있어. 김진표 정말 나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중요한 국정조사를 다 쌩까버렸어요. 국정조사를 안 해. 자, 어쨌거나 이 국정조사는 만약에 다음 국회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추미애 전 대표가 국회의장이 될 경우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이 얘기를 대신대로 꺼내지 않으려고 하지. 꺼내는 순간 자기들이 오히려 피를 볼 것 같거든. 자, 현재 이처럼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정치권의 태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야.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술 파티 이런 것들을 폭로합니다. 김성태와 방용철이 검찰의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검찰청에서 연어와 술을 가지고 파티를 벌일 정도의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나를 회유, 협박, 위협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폭로를 합니다. 검찰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이 폭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뭐 온 힘을 다 동원해서 지금 설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나 김광민 변호사가 한 얘기를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꼬투리 잡을 곳만 골라내서 이렇게 쫙 합니다. 음주 장소가 1315호인지 1313호인지 왔다 갔다 한다. 음주한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 얼굴이 빨개졌다. 교도관이 제지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면서 이화영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거죠.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이 그래요. 조금씩 색깔이 다를 수가 있는데 색깔이 다른 그 부분을 콕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야, 말 바뀌네.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어거지를 잘 씁니다. 예, 제가 한동훈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오히려 화를 버럭 내버려가지고 더 진행이 되진 않았으나 나중에 그 변호사 제가 이제 한마디 거하게 했더니 상대방 변호사, 한동훈 측 변호사가 저 노래 보더라고. 나는 뭐 대꾸도 안 했습니다만 생각 같았으면은 뺨이라도 한 대 후려버리고 싶더라고. 아유 진짜. 자, 이렇게 말꼬리 잡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에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증거 자료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증거 자료를 내질 않아요. 증거 자료를 내려면은 전체를 다 내야 되잖아. 조각조각 잘라서 내면 지들 편한 대로 잘라내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계속해서 이화영이 거짓말하고 있다, 신빙성 없다 라고 떠듭니다. 제대로 된 기자들 같으면 이 부분, 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꼭꼭 짚어야 됩니다. 검찰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지가 무슨 이제 막 아래에서 깬 오리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맨 처음 보는 사람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오리새끼야? 딱 그런 짓이잖아. 이게 무슨 자, 검찰이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것은 첫 번째 장소입니다. 1313호냐 1315호냐. 그런데 이거는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가 여러 차례 말합니다. 1313호 검사실에 갔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받다가 그 검사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라는 데 가서 술을 먹었다. 그게 뭐다? 1315호실이었던 거예요. 1313호에서 먹었다고 하지 않고 1313호 검사실에 갔다가 거기에서 맞은편에 있는 창고로 갔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검찰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13호냐 1315호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씁니다. 자, 두 번째는 5시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되게 생떼를 씁니다. 5시에 이미 구치감에 내려가 있었고 5시 15분쯤에 구치소로 출발했는데 야 5시 이후에 술을 마실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 이화영 부지사는 그날 오후에 그 검찰청이 내내 있었고 실제로 검사실에서 나온 거는 4시 55분경이었다는 거야. 4시 55분이나 5시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정도 착각을 못하나? 시간을? 그죠? 예. 자,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털어요. 두 번째, 6월 30일이냐, 7월 3일이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시비를 텁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6월 30일 이후, 7월 사이에 언제쯤, 아마 7월 초인 것 같아. 요렇게 얘기를 했지, 6월 30일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7월 3일이 아마 가장 유력해.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계속해서 뭐라고 억지 쓴다? 야, 6월 30일이라 그래 놓고 나중에 7월 3일이라고 날짜 바꿨어. 야,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유동규는 그보다 더 많이 바꿨어. 유동규는 더 많이 바꿨고, 김성태도 더 많이 바꿨어.
근데 걔들이 바꾼 거는 괜찮고 이화영이 바꾼 거는 그것도 6월 30일하고 7월 3일 요거를 바꾼 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다고? 야, 이거는 법정에서 이 정도 바뀐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아, 진짜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그 다음에 술 먹고 얼굴이 붉어졌다. 누구 얼굴이 붉어졌냐? 처음에는 이화영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김성태로 바꿨다. 아니? 이화영 부지사는 처음에는 이화영이 얼굴이 붉어졌는지 김성태가 얼굴이 붉어졌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술을 줬는데 에? 나중에 내가 나한테 술을 줬고 그 자리에 김성태, 방용철 이런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구치소로 돌아갈 때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갔다. 이 말은 뭡니까? 이화영이 얼굴이 빨개졌다는 건지 김성태가 빨개졌다는 건지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돼. 주어가 헷갈려. 그런데 나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김성태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더니 말 바꿨다라고 지금 억지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겁니다. 트집을 잡는 거죠. 자,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이 이렇게 공개한 사진, 이 사진을 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입증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검찰이 공개한 그 이른바 1315호 사진입니다. 영상 녹화실. 영상 녹화실 이 사진을 나는 처음에 기자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줄 알았어. 아니야. 검찰이 찍어와가지고 공개를 한 거더라고.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증거가 돼요? 직접 가서 봐야지.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문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문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상구 표시도 있죠. 그 여기도 보면은 또 비상구 표시가 있고 문이 하나 있죠. 자, 이 영상 녹화실은 양쪽으로 출입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녹화실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요. 이 그림 보세요. 딱 구조가 딱 맞지 않습니까? 자,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린 그림이 자신들이 공개한 영상 녹화실과 일치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싹 숨기고 이런 식으로 안 맞다 이런 식으로만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가본 사람이 과연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를? 자, 그 다음에는 연어 부분. 처음에 검찰은 연어를 먹은 적이 없다. 연어 같은 거 먹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말이 바뀌죠. 뭐라고? 자, 연어 먹인 적이 있다라고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MBN 보도 내용인데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수원고검 쪽에서 이렇게 밝혀져요. 뭐라고? 처음에는 먹은 적 없다라고 하다가 검사실에서 연어를 먹은 적이 있다. 검사가 결제를 해줬다. 그게 5월 말과 6월 중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방울 직원 온 적 없다라고 했는데 조사차 온 적은 있다. 라고 또 말을 바꿔요. 처음에는 연어를 먹인 적이 없다며. 근데 연어 먹인 적이 있다고 인정했잖아.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마도 이화영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조각조각 나 있는 진실을 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짜맞추기 위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 하루에 있었던 일로 짜맞추기, 짜집기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검찰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실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화영은 여러 개의 사실들을 짜집기 해서 하나의 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즉, 각각 다른 날짜에 겪었던 일, 각각 다른 날에 있었던 일을 하루에 있었던 것처럼 짜집기 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검찰이 주장해요. 자, 좋아. 그러면 연어를 먹인 적도 있었고, 술을 먹인 적도 있었고, 김성태가 이화영을 회유 협박한 것도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각각 따로
각각 다른 날에 따로따로는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하루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따로 있었다고 해서 이게 불법이 합법이 됩니까? 이게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연호 재소자한테 검찰이 연호, 술 이런 거 사먹이는 거 합법인가요? 둘째, 회유 협박하는 거 합법인가요? 다 불법이잖아. 이게 각각 다른 날에 벌어진 일이든 하루에 벌어진 일이든 불법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 여하튼 이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입장이 포함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이 편지를 공개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검찰청 1313호실이 아니라 1313호 검사라고 돼 있죠. 검사를 칭할 때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 번호, 몇 호실 검사, 몇 호 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1313호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실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검사의 명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313호 검사는 박상용 검사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1313호실의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을 지금 샅샅이 둘러파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것도 해결해 주겠다 라고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장도 했고 고검장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을 제가 몇 사람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있는 검사 중에서는 2명 정도가 포착이 됩니다. 제가 좀 더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또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주선으로 몇 차례 더 면담을 하였다. 어느 날은 나와 김성태, 방용철, 박상용 검사, 1313호실 수사관, 쌍방울 직원 박상웅이 모여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였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먹었다. 자, 1313호 영상녹화실이 바로 1315호입니다. 자, 1313호라고 하는 거는 검사 이름을, 검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1313호 검사실의 영상녹화실이라고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315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1313호냐, 1315호냐 따진다는 것 자체가 좀 억지 아닙니까? 파란색인지, 곤색인지, 남색인지, 파란색이라고 그랬다가 곤색이라고 그러면 틀린 말을 한 겁니까? 말 바꾼 건가요? 빨간색이라고 그랬다가 적색이라고 말하면 말 바꾼 건가요? 빨간색이라고 그랬다가 주황색이라고 그랬으면 말 바꾼 건가요? 자,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가 배달되었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왔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먹지 않았다.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셨고 얼굴이 불쾌해졌다. 교도관 2-3명이 영상 녹화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성태의 붉어진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 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박상욱, 나는 환담을 계속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갔고 시간이 흐른 뒤 김성태, 방용철이 구치감으로 왔다. 자, 날짜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라고 했죠.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김성태, 방용철 등을 만날 때마다 쌍방울 직원들인 박상웅, 박상민을 보았다. 이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의 수발을 들었다. 1313호실 앞에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모여 있었다. 여기가 1315호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1313호라 그랬는데 실은 1315호 아니냐, 1315호라 그랬다가 13호라 그랬다가 왜 말이 바뀌냐 라고 억지를 쓰죠. 보시다시피 1313호실 앞에 창고라고 쓰인 공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말이 바뀐 건가요? 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훈제 달걀, 과자, 커피, 각종 음료수들이 쌓여 있었다. 창고에 김성태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준비되었고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준비되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 오전에는 변호사 접견을 했다. 김성태, 방용철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참 놀랍습니다. 자, 이로써 검찰이 어떻게 시비를 걸고 있는지, 무슨 생떼를 쓰고 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떼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거죠. 언론의 대응 태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역시 검찰의 의도적인 문해력 결핍을 이화영의 말 바꾸기라고 왜곡할 것인지 아니면 좀 제대로 된 보도를 할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 그리고요, 검찰은 툭하면 얘기를 합니다. 검찰청에 술 못 들어온다고. 검찰청에 싸제 음식 못 들어온다고. 요즘 항상 그런 얘기 하죠. 검찰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본 건 뭔데, 이 새끼야. 확 그냥, 씨. 어우. 야, 검사들아, 치사한 짓 그만해라.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아유, 니들이 싸제 음식 갖고 와가지고, 그 값비싼 음식 갖고 와가지고, 재소자들한테 줄 듯 말 듯 먹여주기도 하고, 냄새만 펄펄 풍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회유 협박한 거,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 목격한 사람들도 꽤 많거든? 아유, 진짜. 아이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